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를 시작합니다. 북한이 지난 8월 이른바 위성발사의 두 번째로 실패한 직후 10월에 군사 정찰 위성을 또 발사하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 이후 러시아의 위성 분야 협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정보를 러시아가 알려준다면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고 탄도미사일 능력까지 향상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위성 개발 수준은 상당 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어 이른바 북한 위성 발사 성공 여부를 가늠할 만한 충분한 정보는 북한의 발표와 주장 외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디펜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난 5월 1차 발사 당시 오류 수정과 8월 2차 발사 때 실패 원인에 대한 북한의 주장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Since we don't know for sure what the issues were with the previous launches, and because for any given launch, something else could go wrong. You never know. So there's always a possibility of failure. So there's really no way to put a probability of success on this next launch. 조너선 맥도웰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 박사도 위성 발사는 복잡하고 세밀한 기술을 필요로 하며 언제든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성 발사 수준은 초기 단계로 설계나 조립 과정에서 미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Once you get the flight rate up, once you've launched 10 or 20 or 30, you start to have confidence in the system, you start to learn what you can and can't get away with. They're still in the early stages, so it's a very difficult problem they're trying to solve. 전문가들은 또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에서 위성 분야 협력을 언급한 데 주목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1, 2차 정찰 위성 발사에 사용한 로켓은 러시아제 RD-250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이런 관련 기술 역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미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re might be a scenario where they could, help improve the reliability of North Korean launch vehicles. The rocket motor they're using was tested over 2,000 times before it was actually operational. 2,000 each time you throw away the rocket motor that you tested. That besides requiring the expertise, expert engineers, you can't just do it with. You need a vast industrial capacity. 포스톨 교수는 또 위성과 탄도미사일 기술은 매우 유사하지만 미사일 발사에 여러 차례 성공한 북한이 위성 발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위성 발사가 세부 단계에서 더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이며 북한이 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탄도미사일 기술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9년 만에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열고 양국 관계를 비롯해 지역과 글로벌 현안 등 폭넓은 분야에 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의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일본의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은 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4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북한의 핵과 북러 동향 등 북한 문제를 비롯해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과 우크라이나 정세, 동아시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두 차관은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국과 미국, 일본이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견인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일 간 긴밀한 협력과 미한일 3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하는 내년을 계기로 3국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다양한 국제 현안 대응을 위한 한일, 한미일 간 공조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일 중 3국 정부 간 협력 재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한국과 북한의 여자축구 경기 내용을 전하면서 한국을 괴뢰로 지칭한 데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자신감 결여를 노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북한이 스포츠 경기에서 한국에 대해 일반적으로 남조선이라고 호칭했는데 스포츠에서조차 극단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하고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북한 당국이 스스로 자신감이 결여된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고 TV조선과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독일 매체 베를리너 차이퉁에 지난 3일 실린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자유로운 삶을 느끼고 북한 사회가 독재적이고 억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탈북민들의 증언을 소개하면서 북한 문제를 다룰 때 핵 프로그램만 고려할 게 아니라 문화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국 통일부가 5일 밝혔습니다. 북한의 전술핵 공격 잠수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기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민국 잠수함연맹의 이홍희 회장은 5일 서울 해군 호텔에서 열린 2023년 후반기 잠수함 기술 발전 세미나 개회사에서 북한이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을 건조했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고 북한이 항구를 벗어나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면 엄청난 위협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전술핵 공격 잠수함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은 한국 잠수함이 적 항구 앞에 매복하고 있다가 적을 추적하고 유사시 경멸하는 것이라며 수중 감시와 추적 작전을 지속해서 수행하려면 무한 동력을 갖춘 잠수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잠수함연맹과 한국국방안보포럼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국방연구원과 방위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해 잠수함 산업정책과 기술 발전 추세, 잠수함 전투체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도 올해부터 한국의 대학 입시에서 사회통합전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통일부는 5일 초중고 과정에서 교육받는 탈북민 자녀 가운데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3분의 2에 해당하는 현실을 고려해 지난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4년도 대입부터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대상에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은 대입 전형에서 정원 외 특례 입학과 정원 내 사회통합 전형에 지원할 수 있지만 종전까지 탈북민이 제3국에서 낳은 자녀는 두 전형 모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탈북민의 건강한 자립과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 4분기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 대상자 2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탈북민들 가운데 홀수년도 출생자로 희망자는 11월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 하나센터에 신청하면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